황금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를 처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황금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수십 번도 넘게 받았습니다. 증권사마다 이동평균선 색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선 영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황금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동평균선 20선입니다. HTS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차트를 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5, 10, 20, 60, 120 이 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처음 설치하면 이 20선이 황금 색깔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분홍색, 또 다른 증권사별로 선 색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 기본으로 표시되는 색깔에 적응이 되어서 저는 황금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돈을 벌어주는 선이기 때문에 이 20선은 저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선이기 때문에 황금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는 다양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5, 10, 20, 60, 120. 저는 솔직히 여기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놓은 5, 그리고 20. 이거 두 개만 보고 있으며 다른 선은 삭제를 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고 사람마다 차트에 각종 기술적 지표 이것을 추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이유도 이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초보자 분들이 처음에 차트를 배우게 되면 복잡하게 배우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차트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HTS 조작법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주식이 복잡한데 처음에 시작해서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또 사면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차트까지 이상한 거 다 추가해 놓으면은 초보자 입장에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 기초적인 차트에 적응이 된 뒤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술적 지표를 추가해서 보던가 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기술적 지표 이런 거 다 복잡하게 다 알아둔다면 초보자 분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수시로 변하고 있고 똑같은 100%의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식을 오래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목에서 차트, 그리고 호가창, 그리고 상승 하락장, 다양한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 시장에 맞는 그런 종목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이고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차트, 여기서 황금선을 보셔야 됩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이걸 설정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 지표 조건 설정, 그리고 라인 설정, 이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보시면은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동평균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의 의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0도 하고 40도 하고 이상한 숫자를 많이 하던데, 이런 거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선이고 이 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바꿔서 다른 선에 의존하게 된다면 좀 상당히 피곤할 것 같고 어긋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선은 딱히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5선을 클릭하면은 이 포인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선은 보통 3포인트, 그리고 이 황금선은 4포인트,
색상도 다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초적인 그런 색깔, HTS를 처음 켰을 때 그 기초적인 색깔로 보고 있고, 뭐 이거 두 개만 중요하지 다른 것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때가 있습니다. 매수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타는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그날 강한 종목 위주로 단타를 치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루라도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지수 차트입니다. 이 지수 업종 종합 차트. 이거를 가장 기초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식을 처음 한다면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이 차트를 보고선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뭐 해외적인 이슈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가 이 방향을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적인 그런 요소를 참고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황금선 보이시죠? 황금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금선은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봉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서 황금선 위에서 올라간 뒤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선 이 황금선 위를 유지시켜 줄 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고 이 엄청난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게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수 차트도 그렇고 일반적인 종목 차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하락하는 종목을 예로 들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락을 계속했는데 어제 차트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쭉 하락하다가 이게 지수 차트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쭉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 그냥 하락에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개인 투자자가 바닥에 사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완벽한 바닥에 사면은 당연히 엄청난 수익이 나겠지만 이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다가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정말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황금선을 회복할 때까지, 지수 차트도 거의 비슷하죠. 황금선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회복하자마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복한 뒤에 이 적정선, 이 황금선을 계속 유지해 준다면 황금선 위에 있을 때 이때가 투자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손절에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황금선을 회복하고 매수를 했는데 다시 황금선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면 그냥 다시 매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내려간 다음에 단기간에 회복을 이렇게 못 해주면 또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면 그냥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거고, 근데 내려오는 것을 무작정 잡으면 여기서 잡았다면 여기까지, 뭐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동안 거의 20% 이상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하락이 진정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을 활용하라는 것이고, 뭐 이 선은 움직임을 보시면 더 이상 하락을 안 하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주식시장의 원리이고, 이 황금선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황금선에 걸쳐서 이걸 회복 못하면은,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신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계 구간이고, 그리고 일봉을 봤으면 주봉상 황금선을 회복했으면 이때부터 좀 적극적인 투자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월봉은 정말 적극적 투자 구간이고, 월봉상 황금선을 회복하면 전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일봉 주봉에서 많이 의존을 해야 되고 월봉까지 회복한다면 전 고점을 뚫어서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한다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죠. 월봉이고 이게 뭐 길면은 1년, 2년 되고 아무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봉 주봉을 보면서 황금선 위에 있을 때 초보자분들도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텐데 현재가가 황금선 위에 걸쳐져 있을 때 매매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와 있다가 무너지는 것을 잡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도중에 황금선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우에는 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빨리 무너졌던 이 가격을 회복해야지 그 뒤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데 황금선 위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러면 당분간 매수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충동적 내동매매 그리고 주식을 무조건 보유하려는 습관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노리지 않고 무조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 저도 개미이지만 심리가 다 비슷합니다. 떨어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뭐 좋은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고 결국에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되어버리고 본전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에 본전을 못 찾는 상황까지 오고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수익 보는 게 중요하지만 손실을 안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이거를 잘 구별하셔서 이걸 구별하기 가장 쉬운 게 황금선이고 초보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과 고수들도 참고하는 공통적인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자 입장에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황금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나온 차트들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이건 대부분 적중을 합니다. 하락에서 벗어나고선 이 하락이 진정되고 황금선 위에 주가가 올라와 있다면 단기간에 시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이동평균선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포함된 선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황금선에 대한 궁금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